사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회 건축은 참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적지 않은데요. 십자가의 예수상이 있는 것과 강대상 양쪽에 걸려있는 성화가 바로 그 큰 차이점 중에는 하나일 것입니다. 개신교는 그 출발점인 종교개혁부터 우상숭배에 부정적이었으며 십자고상, 예수상을 포함하여 예식용으로 쓰는 것까지 우상숭배의 범주로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해놓고 세계에 유례없는 예수상을 건축하고자 한다니 한국교회연합, 얘네들은 뭐하는 애들인가 싶네요.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의 십자고상은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긴 머리에 이목구비가 또렷한 잘생긴 예수님 조각상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줄리아노 반지가 디자인한 십자고상과 성화는 규모적으로나 매달려 있는 방법적으로나 굉장히 포스트 모던하고 일반적인 성당 계획의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어쩌면 앞서 설명드린 잘생긴 예수님 조각상과는 다르게 디테일이 부족한 듯한 이 조각상은 첫 번째 아담과 대비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성화에는 설계자인 마리오 보타와 남양성모성지 성역화를 담당한 이상각 신부가 있다고 하는데 참 이런 부분이 이색적으로 다가오고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불안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배치에 대해서 남양성모성지는 참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양성모성지의 배치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배치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입구와 경사지, 접근 방향과 대성당 예배 공간의 입구가 정반대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대지에 대해 굉장히 어색한 해석입니다. 만약 대상지 전체적인 주출입구가 남쪽 최상단에 나 있다면 이 접근은 아주 합리적이었을 테지만 주출입구가 4km 떨어진 가장 낮은 지대의 북쪽에 있는 상황이라면 예배 공간의 주출입구를 굳이 남쪽으로 낸 것은 이럴 수도 있다의 범주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의 범주입니다. 단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당의 경사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객석만큼이나 과도한 경사도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을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절토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 건축 면적 그대로 지하를 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뒤에서부터 대성당에 접근을 한 타당성이 더더욱 없는 이유입니다. 형태적 왜곡을 일으킬 만한 두 기둥의 장엄함을 위해 배치와 실사용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버린 180억을 쏟아부은 제사상 같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당 건축을 봐도 진입 방향과 예배당에 들어오는 방향이 반대되는 것을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게 어떠한 성지의 성당이어도 그러하고 마리오 보타의 작품 스스로도 전무합니다. 두 기둥이 또 형태적으로 그 위치에 있었어야 했는 얼마나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당장의 노틀담 대성당과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만 놓고 본다고 해도 충분히 성당의 주출입구와 형태적 아우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례들이 즐비하니 이 또한 더더욱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성당 설계의 과거로의 역행 정도가 아니라 건물을 그 자체적으로 섬기던 신전시대로의 회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성당으로서 기능은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를 보고 마리오 보타는 고행의 일부를 위해 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했던 비판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차라리 형태적 왜곡을 일으키는 두 기둥이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실사용적인 부분과 합리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계단이나 통로가 억지적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배치를 계획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설명인 것이지 무슨 순교자의 고행이니 뭐니 한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저렇게 솔직하게 말할 정신 나간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설계라는 뜻입니다. 마리오 보타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이 지어지기까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스러운 부분입니다. 순교자의 고행을 생각하여 비합리적으로 돌아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하지만 퀄리티 높은 자연광을 잘 받아들이고 간접 조명을 잘 설계한 리조트나 호텔에서의 공용시설 통로처럼 읽히지 순교자들의 고행을 느끼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실 고행과 관련한 너무 좋은 사례가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유대인 박물관이 있다 보니 고행을 느끼는 통로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부족한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1층 출입구 돌자마자 있는 엘리베이터로 바로 예배당에 접근 가능한 동선이 있기 때문에 처음 건축물을 경험해본 사람 외에 매번 남양성모성지를 오는 사람이라면 누가 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그 길을 뺑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동선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판 묘자리를 만들어 놓은 제사상 건축물을 이렇게 비판적 시선 없이 바라보는 것을 보고 저 빼고 모두 꿀잼 몰카 찍는 줄 알았습니다. 시공간의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두 개의 빛 굴뚝, 빛 기둥도 스케일감에 있어서 실패한 느낌을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마리오 보타의 이전에 충분히 모티브가 되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에서와 같이 두 개의 빛을 받아들이는 붉은 벽돌로 만든 기둥이 주요 형태적 요소로 구성하였지만 남양성모성지는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디테일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스케일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디자인입니다. 이 당황스럽고 거대하면서 또 정면은 북향이어서 그늘까지 지게 되는데 스케일 대비 디테일도 부족하게 되니 가까이서 보면 거대한 민자입니다. 멀리서는 형태적 아우라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헉스러워지는 남양성모성지는 마치 묘자리나 제사상과 같은 건축물이라는 감상평을 내리게 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케일에 따라 조감과 투시에서도 모두 탁월함을 보였던 여러 해외 건축가들의 좋은 사례들과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성당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남양성모성지에 있는 경당은 오히려 의외로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서양식 트러스 구조의 건축물이지만 목구조의 맛이 정말 잘 살아있고 끝에 나있는 뷰라든지 뭔가 서양적인데 동시에 동양적인 오묘한 느낌이 매력적이어서 잘만 리모델링하면 경당으로서 정말 큰 가치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경당이었습니다. 또 남양성모성지에는 피터 줌터의 경당 혹은 티하우스도 계획 중이라고 하죠. 후문에 의하면 설계 기간으로 6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무후무한 요청이지만 이런 요구들을 수용해도 모셔올 스타 건축가이니 참으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현재 현장에서 비계 설치로 계획한 안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상의 구상, 검증의 검증까지 모든 스케일에서 남양성모성지 대성당보다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피터 줌터의 티하우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사실 나이가 올해로 81세이기 때문에 설계 계약 기간 내에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의 여태까지 작품성과 결과물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상상도 하게 됐네요. 이상 나 빼고 몰카 중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